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입니다. 제 남편 정수와는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고 우리 가정을 지켰으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바로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 한 장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옆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혜진 씨에게 저는 당신 남편과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 기념일이었거든요. 35년.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라왔어요. 무도 사오고 대추도 사오고 밤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갈비를 정성껏 손질했어요. 핏물을 빼고 칼집을 내고 양념을 재웠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는 동안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오전에 회사에서 퇴직식을 하고 점심때쯤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저는 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아침에 같이 산책도 하고, 점심에는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는 손잡고 공원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남편이 일하느라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1시쯤 됐을 때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근처 케이크 가게에서 주문한 케이크를 찾아오려고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위에 축하한다는 글씨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종이 우편물이 거의 없는데 웬일인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케이크를 한 손에 들고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저희 집 주소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갔어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사진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중년 여자가 한 명 찍혀 있었는데 옷차림이 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깊이 파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이 진했어요.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서 어깨까지 내려왔고,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 정수였습니다. 남편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둘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웃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지? 언제 찍은 거지? 저 여자는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컴퓨터로 출력한 것 같았습니다. 손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자였어요. 박혜진 씨에게 저는 당신 남편과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은주예요. 아마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 남편한테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다 알아요. 2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죠. 저는 그 20년 동안 당신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명절에도 만났고, 휴가 때도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연인이었고, 때로는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선물도 많이 사주고, 외식도 자주 시켜주고, 제가 힘들 때는 위로도 해줬어요. 저는 당신 남편을 사랑했고, 당신 남편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신 남편이 저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퇴직하면 이제 집에서 당신하고만 살아야 한다고, 더 이상 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참 나쁜 사람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살아온 35년 결혼 생활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거리요. 당신 남편은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보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겠지만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 남편을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혼하실 건가요?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 남편을 버린다면 저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년?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20년을 함께 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일 거야. 합성 사진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제 자신을 속이려고 했지만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렇게 환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여보, 나왔어. 오늘 퇴직식 정말 감동적이었어.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과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어요. 얼굴을 손으로 닦고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퇴직식 잘 마쳤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응, 좋았어. 사장님도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동료들도 다 축하해줬어. 기념패도 받았고. 남편은 들고 있던 기념패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기념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35년 근속. 그런데 그중 20년을 다른 여자와 함께 보냈다니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김치. 저는 상을 차리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은 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갈비찜까지 해놨네. 당신 고생 많았어. 당신 퇴직 기념일이잖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 식사는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먹으며 계속 말했어요. 역시 당신 요리가 최고야. 35년을 먹어도 안 질려. 앞으로는 매일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겠네. 행복하다. 35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년 중 20년을 다른 여자와 보낸 남편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우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다시 사진과 편지를 꺼내봤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은주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양복, 셔츠, 넥타이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랍도 뒤져봤어요. 양말, 속옷, 손수건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목재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잠겨 있지? 저는 상자를 흔들어 봤어요.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회사 서류, 은행 서류, 보험 서류들이었어요. 그러다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 상자 열쇠일까? 저는 열쇠를 들고 침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상자에 열쇠를 꽂아봤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몇 통, 사진 몇 장, 영수증 몇 개,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봤어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은주 올림. 편지는 10여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모두 은주라는 여자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은주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산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있거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증들을 봤어요.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선물 가게 영수증, 모두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골프 친다고 했을 때 실은 은주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월 14일, 은주 생일. 선물 준비해야 함. 3월 20일, 제주도 여행 예약. 5월 8일, 우리 만난 지 5년. 기념일 저녁 예약. 7월 15일, 은주 엄마 환갑. 선물 사야 함. 10월 3일, 은주 회사 창립 기념일. 꽃다발 주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목걸이 선물. 1년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같은 날짜들이 반복됐습니다. 노트를 넘기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이렇게 꼼꼼하게 은주와의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의 기념일은 까먹으면서
은주의 생일은 절대 안 까먹었습니다. 저한테는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으면서 은주한테는 목걸이를 사줬어요. 저와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으면서 은주와는 제주도, 강원도, 부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바닥에 던지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뭘 잘못했어? 제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어?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실에서 남편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상자를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자다가 깼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잤더니 개운하네. 당신은 뭐 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쉬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점심에 남은 갈비찜이랑 밥, 국. 남편은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식사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퇴직했으니까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제주도나 강원도 어때? 제주도, 강원도, 은주랑 갔던 곳들이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왜 20년 동안 계속 만났을까? 진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난 걸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기분이 이상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겠죠. 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점심때쯤 딸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 나 엄마 보러 갈까? 딸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오후 2시쯤 집에 왔어요. 30대 초반의 딸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 둘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 축하드려요. 딸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딸을 반겼습니다. 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들은 잘 있냐? 남편은 잘 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받은 편지, 사진, 그리고 남편의 상자에서 발견한 것들까지 다 말했어요. 딸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믿을 수가 없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해. 그냥 추측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물어봤다가 사실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보기로요. 저녁을 준비하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녁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맛있게 먹으며 텔레비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요즘 경제가 어렵대. 우리는 퇴직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꼭 물어보자.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저는 사진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고 왜 당신이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은주가 누군지 다 설명해 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만나고 함께 여행 다니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들어줘. 설명할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어떤 거짓말로 날 또 속이려는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대요.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매일 야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상사한테는 혼나고 후배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대요.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어. 당신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고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러 다녔대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은주를 만났답니다. 은주는 그 술집 주인이었어. 혼자 하는 작은 술집이었는데 조용하고 아늑했어. 저는 거기 가서 술을 마시며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지. 어느 날 은주가 내 얘기를 들어줬어. 힘든 일이 있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 처음에는 대충 얼버무렸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 다 털어놓게 됐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상사가 얼마나 나쁜지, 구조조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말했지. 은주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 그리고 위로해줬어. 괜찮을 거라고,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나는 힘들 때마다 그 술집에 갔고 은주와 이야기를 나눴어. 점점 친해졌지. 그러다 어느 날 은주가 자기도 힘든 일이 있다고 털어놨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다고. 나는 은주가 불쌍했어. 그래서 위로해줬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됐어. 친구처럼.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손잡고 여행 다니고 선물 주고받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은주도 나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았고, 어느 날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은주가 나한테 고백했어. 좋아한다고. 나는 당황했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당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은주는 괜찮다고 했어.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만 나눠도 좋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만났어요? 20년 동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처럼 만났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지.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감정이 깊어졌어.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연인이 됐어. 나는 당신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은주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서 느끼는 부담감, 그런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었어. 집에서 느끼는 부담감? 제가 남편한테 부담을 줬다고요? 저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부담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말했어. 당신은 정말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어.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 나는 당신만큼 잘하지 못하는 남편이었거든. 당신은 완벽했어. 아이들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그런 당신 곁에 있으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같았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잘해준 게 잘못이에요? 제가 완벽한 게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위로받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은주와의 관계는 1년으로 끝날 줄 알았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5년이 됐어. 그러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 왜 안 끊었어요? 왜 계속 만났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끊으려고 했어. 수없이 많이 시도했어. 하지만 은주가 놓아주지 않았어. 헤어지자고 하면 울면서 매달렸어. 제발 버리지 말라고, 자기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은주가 필요했어. 은주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 내가 못난 사람이어도, 실수를 해도, 화를 내도 은주는 다 받아줬어. 당신은 항상 나한테 완벽하길 바랐잖아. 좋은 남편이길, 좋은 아빠이길, 좋은 직장인이길.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기대가 높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요.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참았어요. 월급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승진 못해도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대가 높은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요. 자기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람 피운 게 내가 완벽해서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하려던 게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비겁한 놈이야.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물을 보며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우는 게 뭐예요? 동정받으려고요? 아니면 용서받으려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20년 동안 은주와 만났지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1번이라는 건 변함없었어. 당신이 내 아내고 당신과의 가정이 진짜야. 은주는 그냥 도피처였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1번이라고요? 그럼 은주는 2번이에요? 당신 마음속에 1번, 2번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방 따로 쓸게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은주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회식이 있다고 할 때마다 은주랑 데이트를 한 거였어요. 골프 친다고 할 때마다 은주랑 여행을 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딸 지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났대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다시 편지가 왔어요. 또 은주한테서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 씨, 정수 씨한테 들었어요. 제 편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정수 씨가 저한테 이별을 통보했다고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수 씨는 제게 모든 걸 약속했어요. 나중에 퇴직하면 당신하고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혜진 씨, 제발 정수 씨를 저한테 돌려주세요. 당신은 이미 3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저한테도 행복할 권리를 주세요. 만약 당신이 정수 씨를 놓아주지 않으면 저는 당신 자녀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릴 거예요. 그리고 정수 씨 회사 동료들한테도 알릴 거예요. 다들 알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주 올림.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협박이에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 봐요.
제가 편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은주가 혼자서.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은주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랑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은주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은주는 계속 조르고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애매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 그게 은주한테는 약속으로 들렸나 봐.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20년 동안 그 여자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해요. 은주한테 확실하게 말하세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끝났다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할게. 확실하게 정리할게. 다음 날 남편은 은주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확실하게 정리했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은주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정말이에요? 정말 끝난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이제 은주와는 완전히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 이메일 주소도 바꿨어. 완전히 차단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하고.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좀 문제가 있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문제인데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한테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안 돼. 내가 나서지 마. 엄마 아빠 문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할게.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빠가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났다고요?
그럼 저랑 누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아빠, 진짜예요? 20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맞아요? 아들이 따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엄마한테 한 짓이 그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그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제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정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이런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도 아빠 용서 못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랑 이혼은 안 돼.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아빠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아들은 비웃었어요. 기회요? 20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릴 기회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왜 안 끊었어요? 왜 계속 만났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민수야, 내 말이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은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나서지 마. 엄마, 그래도. 아들이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내 생활이나 잘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사는 중년의 여자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20년이라는 시간, 제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다 말했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신감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남편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반성하는 것 같아요. 매일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지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남편분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아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 뭐든지 할게. 상담이든 뭐든 다 받을게. 그렇게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는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외도를 했는지,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상담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다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남편은 자신의 하루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도 제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은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혜진 씨, 정수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제발요. 문자를 본 순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정리했다면서요? 남편은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연락한 거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은주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혜진이에요. 정수 아내예요. 제가 말하자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 네. 혜진 씨.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주 씨, 이제 그만해요.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끝난 관계예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 저는 정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주 씨, 저도 이해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제 남편이에요. 은주 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저한테 약속했어요. 나중에 같이 살자고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20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남편도 은주 씨와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이제 은주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20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해요. 이제는 은주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은주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 정말 저한테 마음이 없었을까요? 20년 동안 저랑 함께 한 게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 남편도 은주 씨를 좋아했을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정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남편은 결국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은주 씨가 아니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 말에 은주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주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은주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의 남편 붙잡고 있지 말고 은주 씨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세요. 은주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요. 정수 씨한테도 연락 안 할게요. 혜진 씨, 미안해요. 제가 혜진 씨한테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은주 씨를 이해해요. 이제 서로 잊고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도 피해자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믿고 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모두에게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은주한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대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직접? 네. 제가 직접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은주한테 전화한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 당신한테만 집중할게.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가끔 과거가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타다 줬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갔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해졌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말해줬어요. 제게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하자. 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다시 결혼하자는 거야. 과거는 다 잊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35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당신이 내 전부야.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미워하려고 했지만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지금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매일 저를 웃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제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해요. 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을 골라서 일정을 짰고 맛있는 식당도 예약했어요. 여행 내내 남편은 저를 챙겼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 덕분이야. 그날 밤 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것인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과거에 묶여 살기보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움과 원망은 나를 갉아먹어요. 용서하고 내려놓는 순간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남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되,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했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남편도 변했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있지만 그 흉터조차도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도 돌보면서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